이렇게 올 것인가를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시스템을 아예 모른다는 가정하에 치면, 네, 그잖아요. 내가 회전을 빼고 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반 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럼 반 포인트에다가 평범하게, 반 포인트에다 평범하게 이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쓰리, 내가 완전 투쿠션 느낌이 안 보이면 저는 일적으로 쓰리 가락을 친다는 생각으로 쳐요. 아예. 예, 방법이죠. 이것도, 자, 이게 당구가 맛이 가가지고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진짜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걸로 쓰리 가락 친다는 생각으로 쳐요. 저는. 예, 이걸로 빨간 공으로 일적으로 쓰리 가락을 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라인이 보이니까. 예. 그럼 이 지점은 거의 이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형님이 여기서 쓰리뱅크를 친다고 하면, 그죠? 그러면은 내가 다 그대로 가서 그 지점에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회전력을 많이 줘서 땅 때려서 꺾을 것인가, 회전을 좀 빼고 그냥, 예, 평범하게 이렇게 갈 것인가를, 예, 설정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스템 아예 모른다는 가정하에 친다고 했을 때. 아, 그지. 아, 그지. 그 방법이죠. 예. 칠 수 있는. 음. 아, 그죠. 이제 머릿속이 하얀하지. 예. 그니까 거의 맛이 가는 게, 사람이 맛이 가는 게 길공에 맛이 가는 거지, 점수가 있으신 분들은 당구에 맛이 가지 않아요. 길공은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못 쳤을 때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죠. 예, 그죠? 예. 자,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아주 잠깐 물어보셔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두께를 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라고 했을 때 이틀 전에 했었죠. 근데 지금 들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당최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봐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8분의 4, 여기를 이쪽으로 1t, 8분의 3t, 8분의 3, 2t, 8분의 2, 8분의 1, 백차, 8분의 4, 이쪽으로 3t, 8분의 5, 2t, 8분의 6, 1t, 8분의 7, 그 다음에 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이 왔어요. 내가 만약에 반두께를 쳐야겠어요. 반절 두께를 친다고 하면은 이 수구에 회전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전력이 내가 들어가면 같이 그대로 평행 이동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절 두께를 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당점을 하나도 무당으로 준 상태에서 이 큐선이 이 지점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반절 두께예요. 그리고 내 또 이거를 중을 주고 여기에서 3팁으로 이쪽 가상의 꼭 3팁으로 들어갔을 때는 8분의 3 두께. 자, 그 다음에 8분의 2 두께. 8분의 1 두께, 백차.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8분의 4, 이거는 중이에요. 8분의 4, 이쪽으로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그 다음에 정면. 그러면 Q하고 딱 정면이 되는 거잖아요. OC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흔히들 뭐 볼 시스템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오마우시를 쳐요. 뒤돌려치기를, 지금 잠깐 두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이 공을 치는데 나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치는 이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시스템을 모르는 상황에서 설계를 할 때 가장 편한 게 이 끝면과 이 정면, 여기에 중, 여기에 반절, 이거를 기준점을 세우세요. 이 앞돌려치기를 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아예 모를 때 연습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여기를 떨어뜨리고 싶고 여기를 떨어뜨리고 싶고도 또 여기를 떨어뜨리고 싶어. 이거를 연습을 했을 때 시스템을 아예 모르고 그냥 볼만 쳤을 때
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거의 이거의 끝선, 이게 저의 기준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공이 한 개 빠지냐, 이쪽으로 한 개 들어가냐, 한 개 빠져, 두 개 빠져, 이쪽으로 하나 빠져, 두 개 빠져, 이걸로 저는 설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가 반절 두께를 쳤을 때 이 중과 촉의 끝면이 반듯하게 있을 때 여기에서 반절 두께를 쳐서 자기 임팩트, 그 다음에 중을 둘 때 회전, 뭐 나름대로 다 자기만의 중이 있죠, 가운데가. 그러면은 그 임팩트를 자기만의 속도를 찾는 거예요. 자, 나는 이 공이 섰을 때 반절 두께를 쳐요. 나는 중상단, 상단 팁을 줘도 되고 중단 팁을 줘도 중상단 팁을 줘도 되지만 자기가 편하게 칠 수 있는, 평범하게, 뭐 이거를 굳이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당점, 이거를 설계를 딱 그냥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소에 상단 팁으로 주는 게 좋아, 나는 중단 팁으로 주는 게 좋아. 그러면 그 팁을 그냥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딱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포인트로 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반절 두께에 상단을 주고 쳐요. 임팩트는 평범하게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임팩트로 평범하게. 아, 얇았네, 좀 얇았네. 아, 그래도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걸 설정을 해요. 이 연습을 계속 해요. 자, 똑같이 놓고 이번에는 한 칸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절 두께에 좀 더, 이 반절 두께에서 이쪽으로 8분의 3 두께를 겨냥해서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치는데 점을 한 팁 더 위로 올리든, 중상에서 상단으로, 중에서 중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팁 조정을 해서 여기를 떨어지게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뒤돌려치기 길게 같은 거 칠 때 훨씬 더 이런 빅볼 같은 것들은 맞아 있는 공이 많죠. 이렇게 붙었을 때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떠 있는 공은 빅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공 수구에 대해서 이 각도를, 서 있는 각도를 알았을 때 훨씬 더 용이하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자, 반절 두께 상단을 칠게요. 자, 상단을 쳤어요. 상단 팁을 주고 반절 두께를 향해서 공을 쳤을 때, 아이고 흘려버렸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나가버리네. 다시요. 자, 이대로 놓고 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다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빅볼 상태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있죠. 이렇게 있을 때는, 자, 이거는 내 수구의 반절을 겨냥해서 왔을 때, 아, 이거는 내 상단 팁의 반절이야. 자, 공 한 개 정도 빠졌어요. 나름대로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정도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반절 두께의 2시 방향으로 평범하게 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팩트를 가한다고 했을 때는 원팁. 자, 임팩트를 안 가하고 내 나름대로 회전으로 그대로 빈쿠션 치듯이 느낌으로 공의 변화가 안 생기면 투팁. 이런 식으로 2시 방향.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컨디션이 좋아. 그러면은 내가 부드럽게 치고 싶어. 자, 여기가 중이죠. 자, 투팁을 주면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큐선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중에서 평행이동을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회전이. 이 방향을 쳐서 그대로 큐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똑같이 야도 평행이동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게 반절 두께의 투팁이라는 거예요. 자, 2시 방향 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설정, 그 라인을 보고 이렇게 치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빅볼일 상태. 이런 연습을 하라는,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 꼭 다이를 이렇게 재고 치는 것보다 내가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내 각도를 찾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편해. 이게 반절 두께가 편해. 아니, 나는 이 반절 두께가 편해. 이거는 나름대로 각도를 찾아요, 자기가. 아, 나는 기준점을 반 포인트로 잡아야겠다. 아니, 나는 똑같이 반절 두께를 잡아야겠다. 어떤 사람은 공 한 개를 나는 기준점을 잡아야겠다. 그냥 반절 두께를 쳤을 때 요쪽과 요쪽과 요쪽이 오는 두께를 각도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런 공이 왔을 때 흔들림이 없죠. 아, 나는 이게 딱 봤어요. 아, 난 이건 반절 두께 완팁이야. 딱 정해지잖아요. 딱 왔어요. 아,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반절 두께 뭐 마이너스 팁이야. 아니면 8분의 3 두께야. 이런 식으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치시면 어떤 공이 오더라도 별로 크게 부담이 안 가요. 이렇게 와도요. 아, 이건 반절 두께 투팁으로 평범, 아니 좀 회전율을 먹는 시간을 주면 되겠네 하고
평범하게 회전을 주고 그냥 이렇게 치시면 그냥 이거는 거의 빅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앞돌리기 칠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쳐요. 그러니까 빅볼일 상태일 때. 자, 뒤돌려치기 이제 두께 좀 됐나요? 두께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양쌤 이해 가세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뒤돌려치기로 넘어갈게요. 네? 네. 네. 뒤돌려치기는 제각 돌리기하고 완전 틀려요. 변화가 심하잖아요. 안쪽으로 제각 돌리기보다는 뒤돌려치기가 더 어렵다는 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각 돌리기가 쉬우면 뒤돌려치기가 어렵고 뒤돌려치기가 쉬우면 제각 돌리기가 어렵다고 흔히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변화 폭이 너무 커요. 뒤돌려치기가. 자, 우리 흔히들 예전에 책 같은 도 많이 보고 이런 거 많이 놓고 치잖아요. 뭐 1지점, 자 반절, 2지점, 3지점, 4지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흔히들 당구를 어느 정도 치시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키스를 빼면서 치는 방법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1지점이다. 그러면은 내 공 수구가 이 라인에 반절 두께에 서 있을 때 반절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이 반절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내가 치기 편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이거를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첫 끝면을 이 큐의 끝면을 맥시멈으로 이 끝면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이 공과 내 공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같이 때려서 같이 움직이게. 하나가 빨라지거나 하나가 늦거나가 아니라 이 공과 내 공이 같은 타이밍으로 움직이게 타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키스가 일단은 빠지겠죠. 뭐 공 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 포지션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지점들 이건 흔히들 많이 보시죠. 이 지점 이 라인에 섰을 때는 키스를 이렇게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쪽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스를. 그거는 자기 선택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번째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두껍게 안 치는 이유가 내가 힘 조절을 잘 못해서 내가 이 라인에 쓰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이 와서 불안해가지고 좀 세게 쳐가지고 이 공이 돌아서 이쪽 라인에 붙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이 공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보단 좀 뭐라고 할까? 손해라고 봐야죠. 네. 저쪽으로 내가 정확히 세울 자신이 없으면 굳이 야를 두껍게 칠 필요는 없어요. 이 중앙에 있을 때는. 이거는 바로 밀리는 것보다는 두께를 맞고 회전을 꺾어야 하니까 반절 두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팁은 완팁이나 반팁 정도. 네. 대신에 타구는 똑같이 미는 큐질보다는 바로 꺾어서 들어와야 하니까 임팩트를 편하게 딱 때리는 거. 저 두께까지만 미는 게 아니라 탁 때려서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도 되고 이쪽으로 돌아도 돼요. 그죠? 이게 중앙에 있을 때, 내 공이 중앙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도 내 공이 이렇게 억각에 밀려있는 강은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내가 이 공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회전을 더 주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 쳤을 때는 회전을 더 주는 것보다 그냥 완팁이나 반팁 정도를 보고 저기 이 라인 지점이 대충 맞겠죠? 그럼 그 라인 지점에다가 샷은 미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딱 때려서 이거 너무 두껍다. 평범하게 때려서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편해요. 네. 아니면 이 라인에서 똑같이 왔는데 이 공을 이렇게 쳐도 되겠죠?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치셔도 되죠?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대신에 두껍게 칠 때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이 공이 올라오면서 내 공이 내려오면서 키스가 많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당점을 상단으로만 많이 겨누시니까 키스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뒤돌려치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치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와, 이런 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빵 때려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내가 평범하게 그냥 이게 두껍게 치건 얇게 치건 이건 키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인데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는 상황이나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진짜 키스 많이 나요. 그러잖아요. 이거 많이 쳐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템포 속도로 치신데 중요한 거는 상단 팁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임팩트를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안 들어가고 뭔가 딜딜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내 수구가 속도가 죽고 이거는 때렸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서 키스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공이 깔끔하게 가죠. 뭔가 멈췄다가나 뭔가 섰다가는 느낌이 드는 순간 키스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이 있을 때 저는 상단 당점을 절대 안 줘요. 네, 상단 당점을 절대 안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반팁이나 완팁을 주고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단으로 내려요. 저 볼을 초장부터 대충 좀 약간 샷이 들들하게 들어가도 저 공이 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갈 수 있게 상단 팁은 잘못 치면 속도가 조금만 죽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내가 뭔가 샷을 깔끔하게 안 하고 약간 이게 딜딜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돌면서 이건 속도는 빨고 이건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배열들 내가 뭔가 딱 보이는데 키스가 보이는 내가 뭔가 불안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을 주고 쳐요. 자, 중을 주고 회전력은 많지 않고 반팁에서 거의 반팁, 완팁도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이게 이 지점이라 지금 코너로 들어가는 지점이잖아요. 자, 이 위치예요. 이 위치는 편하겠죠. 그러나 딱 돌아가는 위치, 도는 위치.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거의 반팁 아니면 노팁. 두께는 이 라인에서 반절 두께나 아니면 반절 두께 한 팁 정도 안쪽으로 그런 식으로 겨눠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타이밍으로 그냥 때리면 돼요. 한번 보세요. 속도가 어떻게 오시는가 보세요. 자, 타이밍을 똑같이 자, 이렇게 왔어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키스가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멈치다는 게 없어요. 중단을 주는 순간 여기에서 앞으로 바로 눌려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속도가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내 공이 자 똑같은 라인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과 이 사이에 딱 일직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이거를 두껍게 치는 것도 좋겠지만 중단 팁을 주면 상단 팁은 뚱뚱하게 맞아고 들들하게 들어가면 무조건 길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단 팁은 내가 세게 치건 약하게 치건 임팩트만 척이서 길게 부드럽게 밀리게만 안 치고 그냥 탁 때리면 천천히 치건 세게 치건 무조건 안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아시는 분들은 팁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빅볼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공들이. 자, 반절 두께나 반절 두께 안쪽으로 한 팁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쳐볼게요. 팁은 거의 마음 팁. 당점은 내리네 거의 마음 팁으로. 자, 편하게 칠게요 그냥. 자, 잘 보세요. 약간 딜딜하게 가더라도 속도가 안 죽죠. 키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키스 자체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어떤 상황이 어디로 마찬가지. 내가 둘 중에 같이 움직여버리면 키스가 이렇게 돌릴 때 키스가 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엇각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키스를 안 내려면 상단 팁으로 강하게 쳐가지고 안 밀리는 게 아니라 중단 팁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반절 두께 이 라인이 똑같이 서 있는 라인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을 때 이게 반절 두께나 반절 안쪽으로 한 팁 정도 두꺼운 두께면 자, 이 두께는 내가 어떤 두께를 설정하는 것보다 이 지점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팁은 끄는 팁이 아니라 중단 팁을 주고 당점은 반팁이나 완팁도 좀 많이 밀려요. 이 배열에서는 반팁 정도 주시고 자, 두께는 안쪽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반전 두께에서 한 2팁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8분의 6 정도. 자, 쫑이 나은지 안 나은지 확인해 보세요. 당점 내렸죠. 내 템포가 때렸어요. 자, 봐보세요.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 쫑하고는 완전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엇각에 있을 때는 포지션 자체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뭐 키스를 아니 그 포지션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욕심내서 팁을 내린 상태에서 평범하게 자 이렇게 치시면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일적구도 빠르게 그렇게 안 움직이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상단 팁으로 많이 주고 대부분 많이 치세요. 임팩트를 넣어서. 근데 이게 나중에 떨리는 상황이나 뭔가 내가 막
정확히 중요한 순간에 처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 상단 팁을 주면 에라폭이 엄청 커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싫어가지고 항상 저는 무조건 중단 팁으로, 자, 이렇게 엇각이 있어도 내가 포지션이 안 된다 그러면 더 시원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속도를 보세요. 자, 자, 1접구 완전 키스하고는 별개죠. 별개. 완전 별개죠. 키스가 아예 없어요. 네. 이 중단 팁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어도 상단 팁으로 임팩트보다는 중단 팁을 주면 일단은 공이 솟아 내려가는 것보단 옆으로 많이 퍼진다는 느낌으로 많이 가요. 상단 팁은 내가 여기에서 샷을 좀 두께가 잘못 맞거나 샷이 이렇게 좀 어리버리 가면 이렇게 솟아버린다고요. 이게 솟는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중단 팁은 조금이나마 안쪽으로 퍼져가지고 조금이나 감아 들어와요. 그래서 확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딜딜하게 좀 팁을 뺀 상태에서 조금 반 팁 정도 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딜딜하게 쳤어도, 자, 봐보세요. 이게 공이 맞고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중단 당점이. 그리고 일적구에다가 충격량이 줄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라인에 이런 뒤돌려치기가 왔어요. 왔으면 저는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내가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늦게 갈 것인가를 무조건 설정을 하죠. 여기서부터 처음에 들어올 때. 자, 대부분 여기 들어오는 거 다 아시죠? 이게 튀어오르는 각으로 들어오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0에 서 있고 내 공이 옆단으로는 10, 상단 팁으로는 7, 7.5, 7 이 정도를 보고 투팁을 보고 겨냥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설계를 할 때 무조건 이 공이 왔다고 해서 뭐 두껍게 차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냐? 아니 내가 못 지나가겠다. 그럼 두껍게 겨냥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여기에서 저기 한 포인트 정도를 많이 바라보고 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숙였어요. 이거 슬로우로 만약에 친다고 하면 회전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배열에 회전량을 거의 코너로 들어오는 위치잖아요. 이 위치. 그렇기 때문에 중단에 반팁 정도, 두께는 반절 두께 정도.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거 두껍다. 이렇게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루죠. 편하게 이렇게 했을 때 뚱뚱하게 눌러도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빅볼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적구가 좀 이 안에서 못 도망가게끔 하려고 저는 욕심을 내서 팁을 뺀 상태에서 저 두께다가 평범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좀 욕심을 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제 어떤 포지션 능력을 바랄 때나 이렇게 치고, 아직 점수가 안 되신 분들은 당점을 상단 당점보다는 똑같은 팁에다 놓고 중단 당점에다 좀 많이 쳐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상단으로 투팁으로 들어갈 게 중단 완팁으로 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단 팁은 천재 칠 때는 끌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팁으로 쳐가지고 임팩트나 투팁으로 쳐서 임팩트가 안 들어간 상황이면은 당구가 볼 반응이 이상해져 버려요. 내가 샷질을 정확하게 안 하면. 상단 팁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중단 팁은 내가 뭔가 여기서 샷을 이렇게 쳐더라도 중단 팁은 그냥 결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나중에 쳐보시면 알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점수가 아직은 안 되시는 분들, 아직 그리고 또 30점 분들, 30점 밑으로 이런 분들은 상단 팁의 임팩트보다는 중단 팁으로 많이 설계를 해서 치셨으면 훨씬 더 좋겠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가 누르죠. 자, 25예요. 30에 완팁, 아니 상단 팁 튀어오르는 각이죠. 25면 옆단은 20을 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 이게 가장 치기 편하죠.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30에서 20. 그럼 눕는 각이죠. 20이 맞겠죠? 그럼 옆단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때렸을 때 회전력이 많아버리면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력을 줘서 투팁을 주고 때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팁을 줘서 약간 밀림을 발생시키는 거죠. 자, 완팁을 줘서 약간 이렇게 밀리게 이렇게 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내가 평범하게 내가 어떻게 밀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는 굳이 투팁을 줘서 시스템적으로 투팁이라고 해가지고 투팁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뭐 투팁 주고 여기서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 쳐도 되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시원하게 좀 날리고 싶다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치다 보면은 나중에 볼을 컨트롤할 때 불안해가지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 완팁부터 시작해가지고 볼을 쳐봐가지고 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진짜 중단 팁이나 밑으로 팁을 내려가지고 치시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눕는 각이 20이에요. 튀오른 각은 25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설정이 됐죠. 이게 투팁이잖아요. 30에서 10을 치면 눕는 각 20. 투팁.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설계를 할 때 거리가 있죠. 내가 때려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지그시 눌러서 평범하게 갈 것인가 이걸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팔 상황이 좀 안 좋다. 투팁 주고 땅 때리시면 되고요. 아, 내 팔 상황이 좋다. 이거 좀 갖고 놀고 싶다. 그러면 자 밀릴 거 생각해서 팁을 투팁에서 완팁으로 빼는 거죠. 그리고 두께는 저기 원포인트를 봐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치시면 변동이 없죠. 네, 천천히 쳐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더 천천히 쳐볼게요. 상단팀은 천천히 치면은 끌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짧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중단 팁은 자 마지막이에요. 중단 팁은 더 천천히 쳐볼게요. 상단 팁은 이런 현상 생기잖아요. 자, 상단 팁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진짜 이런 이건 좀 잘 들어갔지만 딜딜한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딜딜하죠. 속도가 죽어버려요. 힘을 뺏기니까. 그런데 중단 팁은 부드럽게 가죠. 천천히 치더라도 자 팁은 거의 완팁이나 반팁. 그리고 평범하게 이렇게 굴리더라도 속도를 보세요. 그냥 잘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뒤돌려치기 기술을 오늘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팁을 상단 팁으로 주는 것보단 당점을 중단으로 내려서 똑같은 당점으로 치는데 그걸 좀 활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그 뒤돌려치기 칠 때 확률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